최근 며칠 동안 영국에서는 토트넘과 웨스트햄전 경기 이후 메디슨의 교체 상황 때문에 시끄러운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원샷 원킬의 골게터 손흥민에게 누가 빠르고 정확하고 창의적인 어시스트를 해줄 것인가 라는 토론까지 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시끄러운 것은 토트넘이 한 골이 절실한 상황에서 후반 35분 메디슨을 빼고 쿨루셉스키를 출전시켰기 때문입니다. 메디슨이 연속 3경기 교체되면서 영국에서는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창의적인 선수 메디슨을 교체시켰다라는 비난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영국 축구팬들뿐 아니라 축구 전문가들까지 토트넘의 부진한 경기력은 메디슨을 교체했기 때문이다라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득점을 못한 것도 창의적인 메디슨을 뺐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비난했습니다. 급기야 메디슨을 3경기 연속으로 교체 아웃했기 때문에 토트넘이 풀럼전 패배와 웨스트햄 무승부를 당했다고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디애슬레틱은 메디슨이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토트넘에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그의 플레이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올렸습니다. 메디슨이 최근 뛰어난 활약을 펼치지 못했지만 여전히 파괴적이고 위험한 선수이기 때문에 계속 기용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메디슨은 부상에서 돌아온 후 재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메디슨은 웨스트햄전에서 손흥민을 뒤에서 받치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섰습니다. 그러나 메디슨은 무기력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손흥민을 전혀 도와주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후반 35분 메디슨을 쿨루셉스키와 교체했습니다. 메디슨은 리그 3경기 연속 후반 25분 이내에 교체 아웃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경기 후에도 축구 매체들은 일제히 메디슨에 대해 팀 내 최저평점을 주면서 최상 컨디션이 아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메디슨도 웨스트햄전에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일 정도로 서두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동료들에게 계속 손을 들어 올리며 공을 원하면서 짜증을 내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웨스트햄의 루카스 파케타의 거친 태클 후 사과를 거부하는 모습이 중계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는 메디슨은 문제없다, 포스텍 감독이 인정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영국 축구 매체들은 포스텍 감독의 의례적인 발언을 소개하면서 메디슨은 특별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웨스트햄전 이후 포스텍 감독은 메디슨은 잘했다, 파이널 서드에 들어갔을 때에는 더욱 잘했다, 메디슨은 정말 영리한 패스를 해주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축구 팬들이 토트넘의 승패나 리그 4위 진입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유로 2024 때문입니다. 영국에서는 유로 2024에서 메디슨이 어시스트하고 케인이 득점을 하는 상황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유로 2024는 17번째로 개최되는 유럽 축구의 최강자를 가리는 대회입니다. 오는 6월 14일 플레이오프에서 7월 14일 결승전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지난 2020년 대회에서는 잉글랜드가 이탈리아에게 패하면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동안 독일과 스페인이 3번,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2번이나 우승했지만 잉글랜드는 단 한 번도 우승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케인과 메디슨을 앞세워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일이 개최국으로서 A조의 자리를 잡고 있고 잉글랜드는 슬로베니아, 덴마크, 세르비아와 함께 C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잉글랜드는 6월 25일 슬로베니아와 첫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최근 케인이 부상을 당했을 때 잉글랜드는 우승은커녕 조별리그 통과도 어려워지게 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메디슨마저 소속팀에서 교체 아웃되면서 경기력 회복에 차질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 축구 팬들은 토트넘 걱정을 하는 것을 아니라 무조건 메디슨을 계속 뛰게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메디슨이 부진하든지 말든지 끝까지 뛰게 해서 경기력을 회복하도록 주장합니다. 이렇게 영국인들이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메디슨이 소속팀에서 풀타임 출전을 못하다 보니 포스텍 감독까지 비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토크스포츠에서 전 토트넘 미드필더였던 제이미 오하라가 나는 포스텍의 결정을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며 비난했습니다. 오하라는 메디슨도 불만에 가득 찬 표정이었다. 메디슨이 빠지고 쿨루셉스키가 들어간 후에 토트넘의 경기는 농구 경기를 하는 것 같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슈팅 한번 하려고 선수들끼리 공을 계속 돌리다가 턴오버를 범하면서 결국 무승부 경기를 했다고 조롱한 것입니다. 오하라는 메디슨을 왜 자꾸 교체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했고 의견을 밝힌 팬들도 메디슨 교체에 화가 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메디슨은 시즌 초반 손흥민에게 창의적인 패스로 어시스트하면서 승승장구했지만 지난해 11월 첼시전에서 발목 부상을 당했습니다. 3개월 동안 두바이에서 회복을 했다가 지난 2월 복귀했지만 예전 폼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메디슨을 높게 평가하는 영국인들은 쿨루셉스키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부 축구 매체에서는 메디슨이 복귀했기 때문에 쿨루셉스키는 벤치로 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메디슨 부재 기간 동안 쿨루셉스키가 역할에 잘못된 습관이 들었다는 비판입니다.
최근에는 쿨루셉스키가 패배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선발 출전 기회를 완전히 놓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디애슬레틱은 최근 토트넘에는 2명의 빠른 윙어가 뛰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쿨루셉스키보다는 존슨을 오른쪽 윙어로 선발 출전시키는 것이 좋다는 의견입니다. 시즌 초기 10연승을 할 때 토트넘은 메디슨의 창의적인 패스와 2명의 빠른 윙어가 파괴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메디슨은 공격수를 위해 빠르고 낮은 크로스를 올리는 선수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쿨루셉스키도 시즌 초기에는 윙어 역할을 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쿨루셉스키가 공을 오래 끌고 골문으로 침투하기를 즐기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계기가 메디슨이 부상으로 출전하지 않으면서 쿨루셉스키가 넓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창의적인 플레이를 담당하면서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메디슨이 복귀한 후 전반전 연속 무득점 행진을 계속한 이유는 메디슨과 쿨루셉스키가 동반 선발 출전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쿨루셉스키가 왼쪽 윙어로 나오면서 빠른 크로스를 하지 않고 메디슨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다가 풀럼전과 루턴타운전에서 상대의 수비수들에게 계속 차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브레넌 존슨이 쿨루셉스키와 교체된 후에 확연히 드러났다고 주장합니다. 존슨이 들어오고 난 후에 토트넘의 공격력이 살아났고 손흥민에게도 많은 기회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디애슬레틱은 창의적인 플레이어 메디슨을 중심으로 좌우 윙어의 베르너와 존슨을 기용하면 손흥민에게 더 빠르고 정확한 어시스트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쿨루셉스키는 그동안 오른쪽 윙어와 공격형 미드필더 두 포지션에 기용되었습니다. 두 포지션을 소화할 정도로 기량은 특별하지만 조금씩 부족한 약점이 있습니다. 측면에 서면 스피드가 너무 느리고 드리블 패턴도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앙으로 드리블을 무리하게 시도하다가 볼을 자주 빼앗기는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공격형 미드필더로는 메디슨보다 창의적인 플레이가 떨어진다는 비교를 당합니다. 결국 웨스트햄전에서 부진한 메디슨과 교체되었지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다라는 혹평까지 들었습니다. 결국 이제는 쿨루셉스키 대신에 브레넌 존슨이 왼쪽 윙어로 선발 출전하는 것이 최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오늘 축구 매체들은 일제히 브레넌 존슨의 부상 소식을 전하면서 웨일스 대표팀 선수의 부상이라고 크게 보도했습니다. 브레넌 존슨은 웨스트햄전에서 경기 종료 직전 로셀소와 교체된 후에 바로 라커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경기 후 무릎에 붕대를 감고 절뚝거리며 나타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존슨은 코너킥 상황에서 누군지 모르겠지만 무릎에 발길질을 했다. 약간 뻣뻣하지만 괜찮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는 누가 손흥민에게 정확하고 빠른 패스를 보낼 수 있을 것인지가 주요한 판단 근거입니다. 영국인들은 모두 메디슨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끄러운 논쟁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